Here now it's and my body will draw. Here now it's and my body will draw. 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간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바로 IWC의 인지니어 오토매틱 40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부티크에 달려가서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죠. 그때 저도 구경하면서 예약까지 다 했었는데 결론은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었고 또 그 기다리는 동안 다른 시계가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국내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제가 중고 제품으로 어떻게 이 모델을 구해왔거든요. 벌써 착용한 지 3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역시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 이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거의 다 말했기 때문에 처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이야기하다 보면 오리지널 모델이 뭔지, 왜 이 모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내용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모델 보다시피 실버 다이얼입니다. 이 외에는 블랙, 그린, 로디움 이렇게 3가지 컬러가 더 있는데 처음 출시 당시에는 이 모델은 실버 도금, 그린은 아쿠아, 로디움은 티타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더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이 4가지 다이얼, 가장 예쁜 다이얼 컬러를 골라라. 그럼 저는 그린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블루하고 그린 컬러의 거의 중간 느낌이거든요. 빛을 받으면 생각한 것보다는 더 예쁘게 보이는, 특히 이 모델은 브레이슬릿 중앙에 유일하게 폴리시드 피니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가장 블링하기도 하고요. 다이얼 컬러하고도 잘 어울리는 느낌. 그 다음으로 예쁜 다이얼 컬러는 실버, 그 다음은 블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디움 컬러. 이 모델은 그레이드 5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죠.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 티타늄 모델은 그냥 예로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저처럼 이런 특정 마니아들 위한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원래 IWC가 티타늄 모델에는 항상 진심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티타늄 모델을 보기가 힘들었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완성이 되어서 지금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보긴 봤거든요. 영상은 없지만 정말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간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뭐지? 이 가격을 주고 산다고? 이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격 자체가 다른 스틸 모델에 비해서 무려 370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1900만원인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긴 하죠. 스틸 모델은 1530만원. 알다시피 저는 웬만해서는 거의 다 가격을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은 이번에 착용을 해보면서 과연 이 가격이 맞나? 현재 대표적으로 많이들 말하는 브랜드 네임밸류나 아니면 무브먼트, 저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모델을 보고 리얼 제라드 젠타의 디자인, 처음에는 오데마 피게의 로열오크 모델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은 파티 필립의 노티러스 모델, 바로 뒤에 이어서 이 인지니어 모델을 디자인을 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인지니어 SL, 레퍼런스는 1832, 이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현대적으로 만든, 나름 제라드 젠타 디자인이라는 오리지널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가격이면 더 좋다고 생각을, 제가 그때 같이 고민했던 모델이 제라도 페리고의 로레아토, 쇼파드의 알파인 이글, 이 시계들도 나름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왕 살 거면 리얼 오리지널 모델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가격이나 무브먼트 이런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예약을 한 거고요. 실제로 실물도 보면 상당히 컴팩트하면서 정말 단단해 보이는 느낌, 또 전체적인 밸런스가 정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 가격이어도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지금은 살짝 생각이 바뀌었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먼저 디자인은 합격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리지널 모델의 디자인을 정말 잘 가지고 왔는데, 특히 이 그리드 다이얼, 어떤 브랜드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패턴을 하고 있고 나름 유니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또 빛에 따라서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장점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올드하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76년의 디자인을 정말 잘 가지고 왔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면서 핸즈와 아플리케 인덱스 디자인도 그대로 잘 가지고 오면서 비율을 적절하게 잘 키웠는데 생각보다 가독성도 나쁘지 않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순간 밝기는 좀 강하거든요. 하지만 지속력은 좀 약하고, 원래 야광이 중요한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테두리도 보면 꽤나 신경 쓴 부분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단단해 보이는 이 둥근 베젤, 오리지널 모델처럼 5개의 스크류를 넣었는데 살짝 디테일이 달라지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디테일을 살렸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티그레이티드 브레이슬릿은 오리지널 모델하고 다르게 비율을 더 다듬은 듯 하고 실제로도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니어 모델이 원래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는 직업을 위해서 만든 시계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럭셔리 스포츠 시계 느낌보다는 그냥 강철 팔찌 같은 느낌. 폴리싱도 보면 거의 브러시드 피니시가 거의 대부분이고 엣지 라인에만 폴리시드 피니시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꽤나 포인트가 되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항작성을 위해서 패러데이 케이지라는 연철 이너 케이스를 여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고 다만 케이스백이 살짝 더 튀어나온 느낌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방수는 100m. 알다시피 IWC 같은 경우는 방수 표기 기준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느낀 단점들을 한번 말해 볼 건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바로 이 폴리싱의 디테일입니다. 이게 착용감으로 제가 이어질 줄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느낀 생각은 와, 이거 완전 셔터뻑이다. 일단 손목에 닿이는 이런 엣지 라인들이 거의 다 날카로운 문제가 좀 있는데 브레이슬릿도 문제지만 케이스 측면 하단 여기에도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이건 파일럿 워치 마크 컬렉션에서도 제가 한 번씩 지적을 했던 문제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클라스프 안쪽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부분인데 시계를 착용하다가 살짝만 돌아가도 이 끝부분이 제 손목을 찌르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도 만져보면 이 끝이 정말 찔리는 느낌? 현재 제 손목 둘레가 18cm거든요. 근데 여유분 링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하나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게 된다면 약간 짧은 링크? 아니면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이 되는 익스텐션 기능이 있던가. 물론 이 클라스프를 바꿀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럼 따로 사라는 이야기죠. 그럼 디자인이나 한번 보자 하고 제가 봤거든요. 그냥 파일럿 워치 마크 20하고 거의 똑같은 클라스프가 제가 이걸 보면서 했던 말이 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름 인지니어 모델이 IWC의 필살기라고 생각을 했던 모델인데 공을 더 들여도 모자랄 판에 이 급하게 만든 느낌이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IWC가 브레이슬릿은 항상 제가 5손가락에 안에 든다고 매번 말을 했었죠. 제가 이걸 왜 크게 느꼈냐면 제가 최근에 리뷰한 튜더 블랙베이 50 GMT가 있잖아요. 이걸 착용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 인지니어 모델하고 다르게 부드럽고 익스텐션 기능도 있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이 가격 주고 사는 건 힘들겠구나. 블랙베이 50 GMT가 가격이 600만원대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그렇게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후에 스트랩 교체가 가능한 엔드링크를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만들지 않을까. 그냥 저의 뇌피셜을 한번 말해보는데 브레이슬릿만 생각하고 작정하고 나온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살짝 들긴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친구의 이 착용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 친구는 브레이슬릿에 비해서 헤드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일단 그 친구와는 제 손목 둘레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 손목 둘레는 16.5cm에서 17cm. 다만 저는 원래 무거운 시계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제 손목 둘레 18cm에는 완벽하게 딱 맞게 착용이 되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찔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혹시나 구입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케이스 크기는 40mm 오리지널 모델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죠. 덕분에 당시에도 전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두께는 10.7mm 러그 투 러그는 45.7mm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 컴팩트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작아 보여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IWC 칼리버 32111이 들어가 있는데 리치먼트 그룹 전용인 발플러리에서 만든 범용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 옵션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각 브랜드의 납품이 되어도 자기네들이 한 번 더 피니싱이나 조립을 한 번 더 하는. 제가 착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파워 리저브가 120시간이라는 점입니다. 5일이면 정말 긴 편이죠. 그리고 이스케이프먼트에는 실리콘 소재가 사용이 되어졌고 밸런스 쿡에는 글루시드류 밸런스 휠이랑 에타크론 레귤레이터. 스펙이 낮은 건 아닌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을 생각한다면 조금 아쉬운 스펙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았죠. 만약에 여기에
IWC가 아예 전용 무브먼트를 개발을 했다면 그럼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러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죠. 그리고 쉽지도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 무브먼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범용 무브먼트 중에서. 자, 오늘 이 모델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제 결론은 이 가격 1530만원을 주고 사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 저는 시계 리뷰를 할 때 가격을 먼저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씩 평가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아쉬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몸으로 체감이 바로 느껴지니까 사실 가격이 높은 시계일수록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면 중고 민트급으로 한 1100만원 정도, 이 가격에 산다면 정말 딱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가기 전에 제 스마트 스토어 광고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오시면 이 인지니어 모델 보호필름도 팔고 있고 다른 시계 브랜드 보호필름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다가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밑에 고정 댓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오늘 리뷰는 끝! My body will drive.